안녕하세요. 이티비입니다. 오늘은 12라운드 리버풀 맨시티전에서 있었던 아놀드 핸드볼 논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의 핸드볼이 있었죠. 먼저 두 번째 상황부터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봤을 때부터 핸드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처음 핸드볼이 노파울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주심의 판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첫 번째 핸드볼이 조금 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파울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역시 파울로 인정되면 안 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두 번이 아니라 10번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판정을 내릴 수 있어야 심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핸드볼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국제축구평의회에서 규칙을 봤을 때 핸드볼 시 파울이 아닐 수 있는 경우에는 1. 자신의 몸에 맞고 바로 손이나 팔에 닿았을 경우 2. 밀접해 있는 상대 선수의 몸에 맞고 바로 닿았을 경우 3. 팔이 몸에 붙어 있고 손이나 팔이 부자연스럽게 몸을 크게 만들지 않은 경우 4. 몸을 지탱하려고 지면과 몸 사이에 있지만 옆으로 연장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놀드는 팔이 몸에 붙어 있었고 부자연스럽게 몸을 크게 만들지 않았으며 가까이에 있는 스털링이 찬 공에 맞았기 때문에 핸드볼에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정과 앞의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핸드볼이 안 주어지는 게 맞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핸드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핸드볼의 경우 맞은 것 자체만을 볼 때 두 번째보다 더 애매했던 건 사실입니다. 앞에서 두 번째 핸드볼 상황에서 반칙이 아닐 경우를 봤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규정을 둘 다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아놀드의 팔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규정에는 손, 팔을 공 쪽으로 움직여서 공에 접촉을 했을 경우 고의성이 있다면 핸드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놀드는 손을 몸쪽에 붙이고 있다가 움직임과 동시에 팔이 떨어졌고 실바의 몸에 굴절된 공이 아놀드의 손으로 와서 맞았습니다. 이걸 역동작이라 못 피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의도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놀드의 허벅지에 맞고 팔에 맞았다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 역시 주심이 바로 앞에서 지켜봤고 주심은 핸드볼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뒤에 VAR을 듣긴 했지만 경기 후 사무국의 공식 발표로 봤을 때 주심의 판정 자체는 VAR의 소급이 아닌 아예 핸드볼이 아니었다는 판정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핸드볼이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PK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상황이 베르나르드 실바의 팔에 맞고 바로 아놀드의 팔에 맞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VAR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규정에 보면 VAR이 개입하는 상황에는 1. 분명하고 명백한 오류 2. 주심이 놓친 경우 그리고 VAR의 적용 대상에는 1. 골의 여부 2. 페널티킥의 여부 3. 직접적인 레드카드 4. 선수를 착각한 경우에 VAR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핸드볼 규정을 보면 손과 팔을 사용해 볼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져왔을 경우, 골을 넣었을 경우, 골 기회를 만들었을 경우 이 경우에는 핸드볼 파울이 적용됩니다. 베르나르드 실바의 핸드볼은 득점 기회인 PK에 관여된 상황이고 PK는 VAR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PK 판정은 번복되고 베르나르드 실바의 핸드볼이 적용돼 리버풀이 직접 프리킥을 얻게 됩니다. 즉 아놀드가 핸드볼이 아닐 경우에는 당연하고 핸드볼일 경우에도
모두 PK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바로 다음 상황에서 리버풀의 선제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논란에서 아놀드의 핸드볼이 주어지고 VAR을 적용해서 베르나르드의 핸드볼 파울에 불려야 한다 등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끊고 갔었어야 된다는 의견이죠. 이건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울에 대한 규정을 보면 볼이 플레이된 상황에서만 파울을 한 경우에 당한 팀에게 직간접 프리킥 혹은 페널티킥이 주어진다. 주심에 대한 규정을 보면 어드밴티지, 파울이 발생했을 시 피파울 팀에게 이득이 있다면 활용하고 수초 안에 예상되는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파울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파울은 파울을 한 선수가 있는 팀에게 처벌을 주고 당한 팀에게 이득을 주어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상황의 모든 상황을 소급해봤을 때 최초의 사건은 베르나르드 실바의 핸드볼입니다. 그래서 위의 의견대로 끊고 핸드볼을 적용하여 리버풀에게 프리킥을 준다면 결과적으로 파울을 한 실바의 행위로 인해서 파울을 당한 피해 측인 리버풀이 득점을 취소당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르나르드 실바만을 유심히 쳐다보면 실바는 본인 팔에 맞아서 아놀드 핸드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주위의 모든 동료가 손을 들면서 항의할 때 혼자 벌떡 일어나서 플레이를 재개했습니다. 리버풀에 골이 들어갔을 때도 주심 주위로 맨시티의 선수들이 달려가 항의를 하고 있는데 베르나르드 실바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전 시즌 토트넘과 맨시티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생각나더군요. 당시에 스털링의 극적인 골 장면에서 양 팀의 선수들 모두가 아구에로만을 쳐다보면서 플레이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만은 아구에로가 아니라 고개를 사이드로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베르나르드 실바죠. 실바만은 본인의 굴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심만을 쳐다보고 있었죠. 이 두 장면을 보니 실바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 것 같네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주심의 판정은 명백하게 옳은 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을 보고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VAR입니다. 이번 경기만이 아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은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번 상황에서도 리버풀의 골이 들어간 후에 주심이 온전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했다면 더욱 완전한 판정이 나왔을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VAR에 관한 내용을 보면 프리미어리그 VAR의 철학은 최소한의 간섭으로 최대한의 이득이라고 나옵니다. 세부 규정들을 보면 최종 결정은 항상 주심이 한다. 항상 레프리 리뷰 에어리어를 사용할 수 있다. VAR의 조언이 심판의 기대 범위에 속하면 RRA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심판의 기대 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심각한 누락 사건이 있는 경우 RRA와 같이 최종 결정을 한다. 프리미어리그 감독과 주장의 견해를 인정해 시간 지연을 줄이고 경기의 템포를 보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12라운드까지의 상황을 보면 RRA가 있지만 시간 지연을 줄이고 경기의 템포를 생각해 RRA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듣고만 있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애매한 판정이 쏟아져 내리고 있죠. 예를 들어서 토트넘의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VAR 상황이 나왔는데 셰필드전의 오프사이드 판정, 에버튼전의 손흥민 PK 판정, 에버튼전의 알리의 핸드볼 판정,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상황에서 모두 2분에서 3분씩을 사용해 VAR의 의견만 듣고 경기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판정에서는 2번이나 진행하는 진풍경을 연출했죠. 보면서 그럴 거면 직접 가서 보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싶었습니다. VAR의 의견만 듣는 게 반복되면서 각 팀들은 애매한 판정에 분을 삼켜야 했고 모든 판정을 주심이 해야 되지만 오히려 주심이 VAR의 판정을 읊는 것 같으며 최근에는 오프사이드 판독기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었죠. 프리미어리그 VAR의 철학이 변질되어 최대한의 간섭으로 최소한의 이득만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온필드 리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기들을 봤을 때 오히려 그게 더 빠르게 판정될 수도 있어 보이며 주심이 최종 판정을 하는데 더 명백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